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게 자연의 섭리이지만 증시에서는 봄이 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여름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봄이 진행되다가 겨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미 늦봄의 시대를 지났다면 10중 8구 여름이 옵니다. 늦봄의 시대에 이미 기업들의 원자재 투입이 매우 왕성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불길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늦봄의 시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물론 최근에는 양적 완화 이후 봄의 유동성 상세에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늦더라도 중간봄이 지나기 전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봄의 시대에 들어서 연준의 경기 부양적 스탠스는 시작하고 나면 좀처럼 중단되지 않아요. 때문에 봄의 시대가 더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의 차이일 뿐 일단 봄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겨울로 빠지는 일은 그렇게 쉽게 발생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던 봄을 알아보는 방법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께서는 대자연에서 봄이 오는 것을 어떻게 실감하시나요? 저는 거리의 나무들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노랑노랑한 꽃들이 피어나면 봄을 실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증시에도 봄이 왔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봄의 징후를 모르는 이유는 보통 관심이 없기 때문인데요. 소중한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는 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뚜렷한 5가지의 징후를 알아볼게요. 첫째, 미 국채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면 겨울의 막바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증시의 최바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약간 험악해진다면 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시장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바닥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죠. 잘 알려진 다우 이론에서조차 단순하게 공포 국면에서 매집을 시작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거리가 피로 물들면 매집을 시작하라고 조언을 하죠. 이 조언들의 공통점은 공포라는 단어인데요. 공포가 바닥에서 중요한 이유는 커다란 손바뀜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직 매도하지 않고 버티던 마지막 해인 투자자들이 포기하고 주식을 모두 정리해야 진정한 바닥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최바닥에서는 늘 공포 국면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공포심이 심해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겠죠. 그런 이유로 미 국채처럼 가장 안전한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봄이 오는 소리는 바로 미 국채의 랠리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 국채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회심의 미소와 함께 어떤 종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짜기 시작해야겠죠. 둘째, 신용 스프레드의 변화를 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투자는 돈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중간봄의 시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초봄의 시기의 움직임은 흔적도 없고 알아보기도 어렵지만 중간봄의 시기에는 분명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완전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보다는 안정적 시그널을 노리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용 스프레드의 축소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의 개선을 보기 전에는 함부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셋째, 금리의 기간 구조에 변화가 옵니다. 만약 장기금리가 높아지고 단기금리가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유동성이 무르익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금융주를 담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넷째,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듀레이션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냥 채권의 실질 만기로 기억을 해주세요. 봄이 되어서 경기가 호전된다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하락합니다.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오래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비슷한 이유로 채권 시장에서는 몇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같은 채권이라도 이표가 높은 채권일수록 더 인기가 많아집니다. 액면 이자가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는 것도 결국 이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간다는 말이 되겠죠. 조금 극단적인 예로 어떤 채권의 금리가 50%라고 할 때 그 채권은 2년 안에 모든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하지만 금리 5%의 채권이라면 그 채권에 대한 원금 회수는 20년이 되겠죠. 채권 매니저들이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하면 하루라도 빨리 채권 투자금을 회수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경기가 호전된다고 생각하면 액면 이표가 높은 채권을 선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장과 달러화와의 상관성이 높아진다면 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금융장세에서는 돈이 기준입니다. 시장은 오로지 달러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려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러니 봄장세에서는 어설프게 기업의 실적을 논하는 일은 불필요하겠죠. 과거 사례를 들지 않을 수 없겠죠. 지난 2009년에 들어서 세계 시장은 초봄의 시대로 접어들었었는데요. 이 시기에 달러화와 지수화의 상관계수는 무려 마이너스 0.87에 달했었어요. 이게 확률 개념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쉬운 말로 87%의 확률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매우 높은 역상관 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심지어 외환 딜러들조차 시장 펀더멘털의 움직임보다는 종합지수의 움직임에 의해 달러화에 대한 오퍼를 낼 정도였죠. 또한 2010년에 들어 달러화는 초강세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주가가 동반해서 급락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굳이 예전 얘기를 꺼낼 것도 없는 게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증시가 거의 대부분 약세였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더욱더 뚜렷한 약세를 보였죠. 달러는 초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4를 넘어선 적도 있었으니까요. 돈의 시대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매우 확증적 사례가 되겠죠. 오늘까지 경기의 사계, 봄장세, 그리고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불의 시대, 여름장세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꼭 잊지 말고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